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빅터 앰브로스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 두 사람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노벨상위원회는 선정 이유를 마이크로 RNA와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레귤레이션에 있어서 마이크로 RNA 역할에 대한 발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의 최초 발견은 1993년 12월 셀 잡지에 동시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빅터 앰브로스의 논문이 끝나는 85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인 855페이지부터 게리 러브컨의 논문이 연이어서 게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투백 아티클즈, 즉 내용적으로 연계되는 논문을 연이어서 발표한 것이지요. 지금 보는 사진은 노벨상 발표 이후에 빅터와 게리가 축하 자리에 동석한 사진인데요. 왼쪽이 빅터 앰브로스, 오른쪽이 게리 러브컨입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매우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꼬마 선충에서 이들이 발견한 마이크로 RNA에 대한 게리 러브컨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I came to Harvard for graduate school, and that is 76. That was sort of the moment when recombinant DNA was really just starting to take off. And it was obvious that that was a revolution. It was a sea change, and you could see that it dramatically changes the science. You know, we run into this constantly in our little worms where people say, you know, a nematode, it's not even a mammal. Right? And it's it's a worm that's a millimeter long, you know. If you look at the animals that have the super potent small RNA system that worms have, it's scorpions and ticks and coral and clams. And it's the most badass organisms on the planet, right? And that makes our little worms badass. And no one ever thought to use that term for a worm. And so, you know, we are asserting ourselves now.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그의 인터뷰 내용을 번역해서 자막으로 달았는데요. 말로 한 것을 글로 달려다 보니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배드아스라는 표현은 꼬마 선충에 대한 그의 강력한 애정의 표현이라서 일부러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애써 번역을 한다면 위대한 녀석쯤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노벨상에 있어서 꼬마 선충은 위대한 녀석이 분명합니다. 2002년에 장기 발달의 유전적 조절과 세포 사멸 프로그램, 2006년에 RNA 간섭, 2008년 노벨 화학상에서 녹색 형광 단백질의 발견과 개발, 그리고 이번까지 네 번째입니다. 물론 이 녀석을 능가하는 6번이나 받은 조파리가 있기는 합니다. 게리 러브컨은 그들이 발견한 마이크로 RNA를 슈퍼 포텐트 스몰 RNA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빅터와 게리가 발견한 마이크로 RNA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 RNA 말고 또 다른 게 있냐고요?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지요. siRNA, piRNA 등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모두가 꼬마 선충을 배드아스로 만드는 극강의 잠재력을 지닌 스몰 론 코딩 RNA입니다. 얼마나 크기가 작기에 스몰이라고 부르냐고요? 이 RNA들은 고작 21개에서 25개 정도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넌 코딩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RNA이기는 하지만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극강의 잠재력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보는 영상에서 빅터 앰브로스와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 이 아저씨는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크레이그 멜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요. 빅터와 게리의 노벨상 축하 자리에서 그는 빅터와 게리의 발견이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다. 빅터는 자신의 멘토이며 게리는 자신의 학위 논문 심사위원이었다 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실 그의 연구 분야는 빅터와 게리의
마이크로 RNA 발견과 아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데요. 노벨상을 수상한 그의 연구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노벨상위원회는 이중가닥 RNA에 의한 유전자 침묵, RNA 간섭의 발견이라는 공로로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RNA 간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한 특정 이중가닥 RNA가 특정 mRNA에 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RNA 간섭 현상을 유발하는 이중가닥의 짧은 RNA를 숏 또는 스몰 인터피어링 RNA, siRNA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siRNA가 반드시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넣어주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 동물 등 다양한 생명체에서 siRNA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해온 siRNA와 구분하기 위해서 세포 내부 혹은 내인성 siRNA라고 별도로 표시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siRNA는 외부에서 넣어준 것을 가리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2006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은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노벨상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랜시스 크릭이 제안한 센트럴 도그마, 중심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DNA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는 전사, 영어로는 트랜스크립션의 단계를 거쳐서 mRNA로 복사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번역,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하지만 DNA에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100%다 발현되는 것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DNA 수준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유전자는 항상 발현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유전자는 필요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함으로써 mRNA 생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어느 경우가 되었든 mRNA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mRNA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mRNA를 유지할까 말까, 단백질을 만들까 말까 하는 등의 세부적인 조절이 정교하게 일어납니다. 즉, 이렇게 mRNA 수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통틀어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레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두 종류의 유전자 발현 조절 기작은 대장균이나 우리나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DNA 수준에서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대장균이나 우리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것처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진핵세포의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레귤레이션의 기작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진핵세포의 경우 유전자에서 mRNA가 생성되는 그 순간부터 성숙한 mRNA가 되기까지, 예를 들면 인트론을 제거하는 스플라이싱, mRNA를 오래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양쪽 끝에 이런저런 분자를 붙이는 캐핑과 테일링, 세포질로 이동하는 그 순간까지, 더불어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 mRNA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조절이 매우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진핵세포로 구성된 다세포 생물체들이 가진 이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레귤레이션은 단세포 생물체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체들은 단세포 생물과는 다른 눈에 보이는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이 다른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의 종류는 200종류가 넘습니다. 이 모든 세포들은 애초에 하나의 세포인 수정란이 분열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포는 신경세포가, 또 어떤 세포는 근육세포가, 또 어떤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2 내지 3만 개라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여 껐다 켰다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레귤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가 가진 전체 유전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세포로 구성된 사람을 만드는 분자생물학적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 RNA도 그 수많은 원리 중 하나이지만 one of them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특별합니다. 그 발견의 시작을 알린 논문에서부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발표한 빅터와 게리의 두 논문에서는 린4라는 마이크로 RNA가 린14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린4 마이크로 RNA가 린14 mRNA에 결합해서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즉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진 레귤레이션이지요. 그들이 제시한 그림에서 보면 린4 마이크로 RNA가 타겟인 린14 mRNA에 결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양이 약간 이상합니다. 완전하게 상보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짝을 이루지 못한 염기 서열로 인해서 블룩 루프처럼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가운데 염기 서열이 일치하지 않아도 결합만 한다면 타겟 mRNA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린4 마이크로 RNA의 발현이 유충의 성장 단계에 따라 다르다라는 결과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유충 1단계에서 린4 마이크로 RNA가 망가지면 성체가 되었을 때 알을 낳지 못하는, 즉 체외로 배출하지 못하는 표현형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최초 발견인 1993년부터 지금까지 동물, 식물, 그리고 바이러스 등에서 약 3천여 종의 마이크로 RNA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마이크로 RNA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동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마이크로 RNA의 생합성과 기능을 정리한 것입니다. 붉은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 RNA 유전자에서 전사가 일어나겠지요. 이 전사된 마이크로 RNA는 특이한 머리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서라는 효소에 의해서 머리핀 구조 중 루프가 잘려서 이중 가닥이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에 일련의 단백질과 복합체를 이룬 다음에 이중 가닥이 아닌 한 가닥만 남은 상태에서 타겟 mRNA에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겟 mRNA의 염기 서열과 상보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 부분에 mRNA 염기 서열이 뭐가 되었든 양쪽 끝만 일치하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mRNA를 타겟팅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결합한 상태에서 마이크로 RNA 복합체는 번역 그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고 타겟 mRNA의 중간 부분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끝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잘라버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되는 것을 mRNA 수준에서 조절합니다. 이러한 마이크로 RNA에 의한 유전자 조절 기작은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꼬마 선충의 린4 마이크로 RNA는 린14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논문에서 제시한 그림을 보면 린4 마이크로 RNA 농도가 증가하면 린14와 28 mRNA가 동시에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한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동시에 이것도 저것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는 단지 하나의 사례일 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100종류의 mRNA를 동시다발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RNA의 이런 특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체 유전자는 2 내지 3만 개 정도이고 그 중에서 마이크로 RNA는 약 3,000개, 10분의 1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100개, 아니 너무 심하니까 조금 줄여서 50개의 유전자를 조절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3,000개의 마이크로 RNA로 확대 적용해보면 얘들이 조절할 수 있는 유전자의 조합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입니다. 즉 DNA 수준에서 3,000개의 마이크로 RNA 유전자 발현 스위치를 적절한 타이밍에 잘 껐다 켰다 하기만 해도 기능이 다른 200개가 넘는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지금 보는 자료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우리의 유전자 중에서 60% 정도가 또 다른 자료에서는 30% 이상의 유전자가 마이크로 RNA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일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치고는 엄청나지요. 이 정도 되면 마이크로 RNA 그 자체를 슈퍼포텐트, 극강의 잠재력을 가진 스몰 RNA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마이크로 RNA가 생합성되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siRNA는 어떻게 작용하는 것일까요? 앞서서 마이크로 RNA의 생합성과 기능을 설명하면서 붉은 박스로 표시한 부분만 언급하였는데요.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왼쪽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RNA 간섭을 발견한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의 논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문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어준 짧은 이중 가닥 RNA가 타겟 mRNA를 간섭, 즉 방해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문에서 정상적으로 MEX3B mRNA가 발현되는 배아에다가 이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짧은 이중가닥 RNA를 주입하면 mRNA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RNA 간섭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인위적으로 특정 mRNA를 간섭,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이크로 RNA 생합성 그림으로 돌아가서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넣어준 이중가닥 RNA가 마이크로 RNA에 작용하는 동일한 효소인 다이서에 의해서 siRNA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이후의 과정도 마이크로 RNA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siRNA에 의한 RNA 간섭이라는 현상은 마이크로 RNA 시스템의 일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siRNA는 타겟 mRNA에 완벽하게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이 두 종류의 짧은 RNA, 하나는 유전 정보로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인위적으로 넣어준 RNA, 이 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일단 생긴 모양이 다르고 타겟 mRNA와 매치하는 패턴도 다릅니다. 조절기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iRNA는 mRNA의 중간을 자르는 기능만 있지만 마이크로 RNA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동합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두 RNA 모두 결국은 동일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mRNA 수준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타겟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siRNA는 타겟이 하나이지만 마이크로 RNA는 여러 개, 많은 경우 100개 이상도 가능하지요. 이 결과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치료제입니다. 타겟이 하나인 siRNA는 곧바로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1998년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의 논문이 발표된 후 20년이 지난 2018년 인류 최초의 siRNA 치료제가
상용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7종류의 siRNA가 치료제로 상용화되었는데요. 모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대사 이상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이크로 RNA 그 자체를 치료제로 개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타겟 mRNA가 여러 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앤드류 파이어와 크레이그 멜로는 마이크로 RNA를 변형해서 타겟 mRNA와 완벽하게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siRNA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마이크로 RNA의 변형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한편 현재의 siRNA 치료제는 주로 유전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겪고 있는 질병 중에서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 규모를 가진 질병이 있습니다. 암, 캔서지요. 이런 이유로 최근 암을 타겟으로 한 마이크로 RNA 치료제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는 기존 항암제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긴 시간 동안 고작 21 내지는 25개의 염기로 구성된 마이크로 RNA가 매우 광범위하게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짧지만 siRNA를 통해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거나 이거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번개처럼은 아니어도 성실히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량엄마 과학수다 마이크로 RNA 그리고 2006년 노벨 생리의학상 siRNA 이었습니다.